자, 지지층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지지층에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기 전에, 자, 목화토금수, 여기서 보면 청간, 지지, 이건 다 배치가 끝났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지층에서, 사해충이라고 배웠죠. 사해충. 이거를 이제 우리가 516에서 이게 이제 아마 나올 거예요. 그 사해풍목,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풍하고 목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해풍목, 그 다음에 자wo군화, 인신상화, 그 다음에 충미습토, 묘유조금, 진술한수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오행에 배치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516기 아마 수업을 배웠을 때 이걸 제가 정리해 놓은 것 같은데 이 정도 있다는 것만 이해 가시고요. 이제 처음에 좌우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좌우충은 자수가 수예요. 오는 화고. 그러면 수하고 화하고 싸우는 거죠. 수하고 화하고. 그 다음에 자수는 뭐죠? 북쪽이고 정북이고 오화는 정남이에요. 그러니까 남북, 정남북의 충이 되겠고. 그래서 이 좌우충은 대왕끼리의 충돌로 일단 자수가 오화를 이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겠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수극화가 된다고 그랬죠. 수가 화를 극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수가 오화를 이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화가 맹렬하고 수가 약하면 수를 다 말라버리게 한다고 그랬죠. 더 열심히 불이 타고 그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수가 화를 이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오 중에 들어있는 기토가 기토가 있다는 건 무슨 말이죠? 오화 속에 오병기정. 자, 예를 들면 자수는 자임계예요. 임수 자임계. 그래서 임수가 10이고 개수가 아마 20일 거예요. 제 기억에 의하면 이 지장간에. 그 다음에 오화는 오병 기정. 이렇죠? 이게 938인가 어지가 될 텐데 어찌됐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자, 임수하고 개수는 뭐냐면 자, 수고 병화와 정화는 뭐죠? 화예요. 그러면 이 수가 병화라든가 정화를 끄는 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기토가 있어요. 이게 10 정도 된다고 하니까. 자, 그러면 기토는 뭐죠? 기토는 토국수 할 수 있어요. 토국수. 자, 기토가 있어서 토국수로 임수와 개수를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수만 있고 여기에 화만 있으면 그냥 간단하게 게임 끝이에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수가 화를 이길 수 있으니까. 그러면 게임 끝인데 자, 그렇게 일반적으로 접근하는데 그런데 이 오화 속에는 뭐가 있다? 기토가 있다. 기토는 뭐다? 수의 입장에서 보면 나를 극을 할 수 있는 토국수로 나를 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한켠에 뭔가 깨름칙한 게 있는 거죠. 마음 편하게 와서 임수나 개수가 와서 이 자수가 와서 오화를 마음 놓고 불을 끌 수가 없다. 왜? 내가 좀만 밀리면 이 오화 속에 있는 기토가 들고 일어나서 나를 오히려 토국수로 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두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토가 적어도 10 정도 영역을 장악하고 있으므로 자수는 오화에게 마음대로 덤벼들 수가 없게 된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그걸 할 수 있다. 다만 이 지장간의 오화 속에 있는 그 지장간의 기토가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를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지 보자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명조에 좌우충이 있으면 사물을 대하는 심성은 정직하나 자, 화끈하죠. 오로지 물과 불뿐이 없어요. 물과 불은 명쾌하잖아요. 그쵸? 뭐 그렇기 때문에 사물을 대하는 정직하나 소심한 경향이 있게 되고 아까 있던 기토 영향도 있겠죠. 소심한 경향이 있게 되고 매사에 전전긍긍하는 예가 많다. 왜냐하면 극과 극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죠. 이 자와 오의 충은 항상 일신이 불완전하다. 또한 심장이나 신장계통이 약해서 고생하거나 체질이나 정신신경계통의 질병이 있게 되며 한 번 질병이 발생하면 잘 치유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요거를 우리가 설명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런가 고민을 해야 돼요.
자, 막연하게 쓱 이걸 무조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면 되는 거고, 이해를 못하면 건너뛰기 하죠. 자, 심장은 뭐에 해당되죠? 이 화에 해당돼요. 화에. 심장은 화는 뭐죠? 심장. 그 다음에 신장은 뭐죠? 신장은 이 오줌보. 그렇기 때문에 수죠. 생식기 계통증이니까 이거는 수는 뭐예요? 자수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심장은 오화에 해당되고 신장은 자수에 해당돼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충돌하면, 좌우충이 충돌하면 두 개 다 망가지는 거죠. 그쵸? 어느 한쪽이 완벽하게 깨끗하게 이기는 게 아니라 물도 불을 끄다 보면 물이 고갈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고갈된다고 하는 것은 그 부분의 자격력이 약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화, 좌우충을 이게 되면 이 심장 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수도 완벽하게 이기는 게 아니고 자기도 에너지 소모하니까 이 신장도 문제가 약해질 수 있겠죠.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약해져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심장이나 신장계통이 약해져서 고생하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왜 치질이 나오냐? 치질이 왜 나오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치질이 왜 여기서 이게 문제가 되는지. 그 다음에 정신신경계통. 저는 이게 화의 특성이라고 봐요. 화. 그래서 이런 계통에 수국화로 당하니까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이쪽에 질병이 있게 된다. 그리고 좌우는 둘이 타협이 안 되죠. 물론 묘유증도 마찬가지지만 물과 물은 우리가 말할 때 극단적인 거예요. 극단적인 거.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번 병이 나면 어떻게 된다? 고질병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잘 치유되지 않는다. 이거를 이제 잊어버리신 분들 위해서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자, 화는 이거예요. 심, 소장, 맥, 흉. 자, 심장. 그 다음에 수는 신장이에요. 그 다음에 오부에서는 소장, 방광이에요. 그러니까 좌우충을 하게 되면, 이 부분들에가 어떻게 된다?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뭐 합을 하면 좋아지겠지만 합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에너지를 소모하는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약해져서 심장이라든가 방광에 또는 신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나 좌우충은 수와 화에 관한 충이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볼게요. 연월에 연과 월에 좌우충이 있으면 본인이나 형제자매 중에서 외국에 기거하는 경우가 있고 행운에서 사주에 있는 연월과 좌우충이 이루어지면 자신이 외국에 나가거나 자녀 중에서 해외에 출타하는 예가 많다. 이건 왜 그럴까요? 뭐 이렇게 정확하게는 예측이 뭐죠? 이렇게 화끈하게 이게 이해는 안 되는데 우리가 이제 물 기운이 약한 사람은 사주 감명했을 때 어디 가라고 그러죠? 해외를 가라고 그래요. 비행기 타고 멀리 가죠. 그러면 뭐가 공급이 되죠? 물이 공급이 돼요. 물이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뭐 태평양을 건너가던 그렇기 때문에 사주로 보면 멀리 가면 이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좌우충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쨌든 물도 타격을 받고 하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물의 공급이 필요하다. 그래서 외국과 관련지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이분이 누구신가 볼까요? 하도 오래전에 해놓은 거라서 정리를 박주현 나홀스님이네요. 네,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겠죠. 우리 외울 필요는 없고요. 왜 그렇게 해석했을까? 좌우충이면 물과 불의 싸움인데 큰 재앙이겠죠. 그리고 물이 많이 소모되고 하기 때문에 멀리 외국으로 나가야 될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나가서 물의 공급을 받고 와라. 이렇게 이해하면 뭐 이해는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좌우충과 묘유충은 정남, 정북, 그 다음에 정동, 정서 아주 곧바른 거죠. 딱 사각형에서 딱 90도를 이루는 이 타원의 원형에 있어서 90도를 이루는 좌우충과 묘유충은 정동, 정서, 정남, 정북의
그런 중이다 보니까 마음이 곱고 직성적인 성격인데 자주 흔들거나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다. 극단적인 투쟁이나 배신으로 원한이 쌓이게 되고 주거가 불안하거나 신병이 많이 따른다. 아무래도 쉽게 타협이 안 되겠죠. 좌우충이나 묘유충은 극과 극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있는데 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뭐 문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거 제가 봤을 때는 한편 좌우충을 판단할 때 유의할 점은 수화기제, 수화미제가 되는지에 따라서 작용력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자세히 살펴야 된다. 작용력이 달라지니까 자세히 살펴야 된다. 자, 이 부분도 나온 스님이신가요? 자, 이건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수화기제는 아마 주역에서 많이 나오죠. 이제 수화기제, 수화미제. 이건 뭐냐면 물과 불이 자 우리가 불은 어떻게 되죠? 위로만 가려고 해요. 공중으로 하늘을 향해서 확장되려고 하죠. 물은 못해요? 밑으로만 가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수가 위에 있고 아니 수가 밑에 있고 화가 위에 있으면 수는 밑으로만 가려고 하기 때문에 화는 위로만 가려고 하기 때문에 만날 점이 있어요, 없어요? 섞이지가 않아요. 둘은 영원히 멀어져요. 멀어. 화가 위에가 있고 화가 예를 들어서 천간에 있고 수가 지지했다. 그러면 섞일 리가 없겠죠. 왜냐하면 교류가 안 돼요. 섞이지 않는다는 것은 교류가 안 되고 수나 화가 만나서 섞여서 뭔가 해야 이게 좋은 거죠. 음과 양의 교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화는 위에 있어서 위로만 가버리고 수는 밑에 있어서 밑으로만 가려고 하니까 서로 만날 일이 없어요. 등만 지고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런데 화가 밑에가 있어요. 지지에 있고 수가 위에 있어요. 그러면 위에 있는 수가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고 그 다음에 지지에 있는 화가 위로 올라가니까 서로 이렇게 교류가 되겠죠. 그거는 수화기제. 아까처럼 섞이지 않는 거를 수화미제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뭐 다르게 이해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어쨌든 수와 화가 서로 섞일 수가 없는 성향인데 이게 잘 섞이고 사주가 원활하게 되면은 따뜻한 난방수가 되겠죠. 섞이면 그렇지 않으면 소화미제가 돼버리면 뜨거운 건 뜨겁고 차가운 건 차가우고 이렇게 교류가 안 되면 극과 극을 달리겠죠. 그러면 좋지 않겠죠. 중화를 이룰 수 있는 거 중화를 이루려면 수화기제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수과 화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 예컨대 뭐 밑에 신자진 수국이 있다든지 뭐 인호술 화국이 있고 뭐 그렇게 있는데 위에 지지에 자수가 하나 있는데 밑에 옆에 저기 인호술 화국이 있고 천간도 온통 불바다를 이루고 있다 그러면 자수가 메말라 버리겠죠. 뭐 그렇게 하면은 고갈돼 버리면 이거는 수화미제가 안 되겠죠. 왜 이거 화수라고 그랬지? 수화미제. 나오스님인가 이분이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렇게 고치게 수화기제, 수화미제로. 그래서 어쨌든 이 좌우충은 뭐다? 물과 불의 싸움이다. 물과 불의 싸움이고 정남 정북의 싸움이다. 그래서 이 자수와 수화에 관계된 거는 이제 우리가 건강상 말하면 심장이라든가 신장과 관련돼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의 공급이 필요하면 해외와 인연을 맺을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유추해서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수화가 사주에 있어서 일종의 조우도 될 수 있겠죠. 한 여름에 태어났는데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건조한 사주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겨울에 태어났는데 수만 많은데 화가 없어요. 화가 어떻게 되겠어요? 춥죠. 아주 얼어있는 사주가 되겠죠. 그런 것처럼 일종의 조우 개념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 원령에 따라서 여름에 태어났냐, 겨울에 태어났냐, 이 화의 기운이 강하냐, 수의 기운이 강하냐. 그랬을 때 다른 이것을 중화시켜 줄 수 있는 화나 수가 있으면은 이게 수화기제로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편향돼 있다. 그러면 수화 미제로 봐서 굉장히 이제 사주가 편구해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좌우충도 그런 관점에서 수와 화의 이 세력 싸움이 어떻게 될 건가 이거를 참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구체적인 명조를 가지고 감명을 할 때 혹시 그런 사주가 이제 나중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서는 가장 아주 기본적인 개념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